인플레이션 압박, 미증시 조정 길어지나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를 보더라도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. 참 지난주부터 이어서 이번 주까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제 간밤에 나왔던 이 PPI 지표 자체가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떨어지면서 안도감 정도는 어느 정도 좀 생긴 것 같습니다. 근데 자세히 살펴봤더니 기술주 중심의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떨어진 반면에 이 전통 산업 위주의 다우는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아무래도 지금 인플레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기술주에서 전통주 중심으로 손바뀜 이동 현상이 뭐 일어나는 거 그렇게 해석해봐도 괜찮을까요? 손바뀜이라고 하면 이제 수급 차원에서의 얘기잖아요. 근데 수급이라는 건 항상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? 네. 이제 그 전통 에너지, 뭐 전통주, 전통 대형주 대 빅테크 이런 구도를 이제 어제 오늘 또 막 이렇게 시장에서 회자가 됩니다. 그런데 결국은 다 펀더멘털에 따라가는 거잖아요. 네. 이번 주 월요일도 제가 기억나는데 다른 방송하다 보니까 그때가 이제 금리 막 뜨면서 시장이 많이 흔들렸고 공포감이 좀 사로잡을 때였잖아요. 네. 델탄가 제가 종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날 실적 발표하면서 또 올랐단 말이죠.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많이 뭐 이렇게 악재가 많고 특히 그 구체적인 그 팩트에 근거한 악재가 아니고 방금 표현해 주신 대로 우려감, 네. 뭐 기대감 좋게 해석하면 그렇더라도 결국은 기업 실적이나 이 펀더멘털 실물 경기 수치에 따라가는 겁니다. 이따가도 물가 살펴보시면 지금 물가 되게 막 물가 때문에 막 되게 난리 난 것 같잖아요. 실제 물가 아직 그 장기 하락 추세에 있고 지금 방금 띄워주셨던 것 같은데 큰 그림을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고 싶어요. 지난 1949년부터 역사적으로 강세장 통계를 한번 쭉 뽑아보면 한 12차례가 있었거든요. 이번 포함해서. 이번 강세장이 2022년 10월 12일 날 S&P 500이 단기 저점부터 시작해서 지금 2.2년 됐습니다. 근데 과거 12번의 강세장이 지속 기간이 5.3년이 평균이고요. 그 상승률이 평균 상승률이 194%예요. 그럼 지금 지난 22년 10월부터 시작한 강세장이 2.2년이라는 것은 뭐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보자면 수치적으로만 보자면 아직 한 2, 3년 남았지 않습니까? 강세장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왜냐? 이따가 쭉 말씀드릴 펀더멘털이 워낙 강력하거든요. 견조합니다. 근데 그 안에 단기적으로 뭐 이렇게 트럼프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물가 뭐 기대감, 우려감 이런 것들 때문에 흔들리는 거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제가 3년 동안 제가 이런 스탠스를 현지하고 있거든요. 저가면서 기회를 삼으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오히려 지금 이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. 역시나 뭐니 해도 펀더멘털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이제 대표님 PPI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PPI가 한 0.2% 정도로 발표가 됐습니다. 전달 대비했을 때 그리고 시장의 기대치도 한 0.4% 정도였기 때문에 예상치보다 낮아서 시장에서는 와 드디어 우리가 인플레이션 안도감을 어느 정도 좀 해볼 수가 있을까, 안도감을 좀 가져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장 초반에는 상승하는 분위기를 보여줬는데 어찌된 것인지 좀 오후 들어서는 하락세로 전환을 했는데 과연 이 이유가 뭘까요? 뭐 심플하게 오늘 그러니까 그 미국 현지 시간이죠. 네.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CPI 뭐 관망세겠죠. 그리고 저는 어제 시장을 그렇게 비관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. 지난주부터 시작한 지금 10년물 금리가 4.7, 4.8이에요. 네. 거의 뭐 상단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 정도면 되게 시장을 압박하는 수준이란 말이죠. 그래서 사실 지난 한 뭐 일주일, 3, 4 영업일 흔들렸단 말입니다. 뭐 그거에 비하면 어제 시장은 조금 안정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고 있었고 다음 페이지 한번 열어주시면 어제 발표된 PPI 저녁 늦게 제가 작가님께 보내드리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수치는 소개 안 드릴게요. 기대보다 좀 낮게 나왔고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막 물가가 뜰 것 같고 단순히 우려감 때문에 물가가 난리 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기대가 시장 기대치보다 조금 하향해서 안정되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. 다만 PCE 산입되는 항목, 진료비, 의료 서비스, 포트폴리오 관리 수수료까지는 뭐 괜찮습니다. 근데 이제 항공료가 지난달이 마이너스 1.6으로 탄력적으로 떨어졌다가 이번에 7.2%로 상향 조정을 했어요. 그럼 이제 이걸 반영하는 PCE가 나중에 뭐 그 FMC가 중요시하는 게 PCE 중에 핵심 PCE 물가지수잖아요. 거기에 반영이 된다는 측면에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. 뭐 이런 심리가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
네, PPI 자체적으로는 0.2%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. 하지만 세부 항목을 뜯어봤더니 아무래도 연준이 중요시하는 이 PC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또 항목 중에 하나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좀 부정적으로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도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오늘 밤에 발표될 예정이죠. 이 CPI에 대한 이 경계 심리까지 함께 더해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진짜 우리는 이제 시선을 CPI로 정말 바쁘게 또 옮겨야 될 것 같아요. 어제 이제 PPI가 끝났는데 이제 또 바로 CPI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CPI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만약 높게 나온다면 PPI가 아무리 잘 나왔더라도 이 시장의 예상치를 한번 봤더니 주식시장에 타격이 굉장히 많이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이 본격적인 실적 시즌도 다가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선뜻 나서기가 어려운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 그럼 이럴 때 투자자들은 어떻게 좀 대응 전략을 짜봐야 될까요? 저는 항상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요. 일단 두 가지 먼저 간단히 소비자 물가지수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심각하게 높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먼스온먼스로 들쭉날쭉한 건 늘 그래 왔습니다. 적어도 지난 3년 동안 매달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를 반복해 왔어요. 중요한 건 장기 추세를 봐야죠. 지금 보시는 제가 그 질문이 분명히 나오실 것 같고 지금 시장에서 다들 걱정하시는 물가 때문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좌측 그래프가 이 시간당 평균 임금이라든가 소비자 물가지수라든가 핵심 PCE 물가지수라든가 우리가 어제도 먼스온먼스 월간 데이터가 좀 들쭉날쭉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세를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. YOY라고 해서 전년 동기 대비 1년의 긴 흐름을 좀 봐야 된단 말이죠. 일일이 소개 안 드리겠고 그 수치는 참고하시고요. 그래프를 쭉 일단 한번 보시면 파란색 시간당 평균 임금 YOY가 조금 떴다가 지금 살짝 안정되고 있죠. 파란색 끝 부분이. 나머지 물가 지수들은 어떻게 됩니까? 저 하향하는 추세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죠. 그러니까 지금 그 FOMC가 작년 12월까지 물가 세 차례 총 75bp 인하시켜서 상단 기준으로 정책 금리가 5.5에서 4.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. 4.5도 되게 부담스러운 수준이에요. 그럼 물가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뜰까? 그리고 지난달 기준으로 하면 CPI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두 가지였잖아요. 자동차 값은 굉장히 많이 떴는데 그동안에 그 물가를 아주 스티키하게 계속 올가매고 있었다고 표현해서 좀 죄송한데 잡고 있었던 항목 중에 하나가 주거비였단 말이에요. 근데 주거비가 드디어 이제 하락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. 이번에 만약에 헤드라인이 조금 뜨더라도 주거비 항목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하향 조정이 뭐 유지되거나 조금만 떨어진다고 해도 또는 뭐 최악의 경우에 살짝 뭐 0.1% 또는 0.12% 포인트 상향 조정한다고 해도 주거비가 CPI에서 43% 차지하거든요. PC에서 17% 차지합니다. 주거비가 만약에 조금 떨어지는 추세로 나온다고 하면 시장은 그렇게 패닉셀 뭐 이럴 것 같지 않고 아울러서 말씀 나온 김에 오른쪽이 이제 트럼프 일기 때 우리가 지금 이 조정장이라고 할 수 없고 내재 변동성에 의한 장세다라고만 보는데 이 트럼프 발 물가 상승 때문에 지금 뭐 지경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흔들리고 있잖아요. 실제 트럼프 일기 때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관세 어마어마하게 막 때리고 시장이 그냥 되게 놀랬을 때입니다. 그런데 빨강색 죄송합니다. 갑자기 파랑색, 회색, 뭐 10년물 국채금리 빨강색, 밝은 초록색 DXY 그 달러 강세가 얼마나 갔었더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CPI 그렇게 막 난리 나게 뜨지 않았고요. 2018년 제가 기억하기로 7월인가부터 관세를 때렸거든요. 그전 3월 달에 YOY 2.4 나왔다가 8월 달에 과연 좀 떴어요. 2.7%로. 그런데 바로 10월 달에 2.5로 다시 하향 조정됐습니다. 먼스온먼스는 큰 변화 없었고요. 다만 심리를 다소 반영한다고 하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당시 18년 3월에 2.74에서 2.85, 2018년 10월 3%까지 뜹니다. 지금하고 유사한 상황이죠. 절대적인 수치는 틀리지만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DXY 달러 강세가 90달러부터 쭉 시작해서 달러 앱솔루트 넘버로 보시면 됩니다. 90포인트부터 98포인트까지 2019년 8월까지 1년 동안 달러 강세가 계속되죠. 그런데 이 도도한 흡을 한번 보시면 물가가 살짝 뜨긴 했지만 한 1년 정도 지난 1년 덜 된 기간 동안에 떴다가 다시 쭉 안정되고 있는 게 자 지금도 마찬가지죠. 대중국 관세를 부과한다고 치잔 말이에요. 그런데 그러면 대중국 관세 부과 맞는 물건에 대해서 이게 소비자한테 전달이 돼야 소비자 물가지수에 반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? 구매하지 않으면 그냥 그 통관 절차 이전에 끝난다는 얘기예요.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중국 입장에서 볼 때 미국에 수출했던 물품이
막히게 되면 도는 거잖아요. 그럼 그때 당시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캐피탈 그룹 같은 데서 예상하고 있습니다. 저도 마찬가지고요. 덤핑을 칠 거라는 거죠. 전 세계에. 그러면 글로벌리 디플레이션 효과가 분명히 발생을 하게 됩니다.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US 달러가 그때 강세였잖아요. 그러면 수입 물가가 싸지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실제 CPI라든가 물가에 실제 그렇게 우려하는 만큼 물가가 막 공격적으로 뜨고 이런 상황이 안 올 거라는 얘기죠. 참고로 캐피탈 그룹에서 작년 연말 자료에서 보편 관세를 부과했을 경우에 연간 CPI 기준으로 한 1%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거다.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수입 물가를 상쇄하는 달러 강세 때문에 이런 효과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중국발 덤핑에 의한 글로벌 디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0.4%포인트 정도는 상쇄할 거다. 그러면 네트로 0.에서 한 0.6 정도 연간 올라가는 건데 미국 경제가 지금 나홀로 상승하고 있는 강한 경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연간 0.6%가 최악의 경우에 CPI가 뜨더라도 관세 때문에 그 정도로 못 버틸 미국 경제일까?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. 과도한 우려 또는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라는 말씀으로 가름할게요.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. 실시간 경제 뉴스,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,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.